하루 한 그릇 팔던 국수집이 지금은 못해도 하루 1000명 이상의 손님이 오고 한 달에 3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무슨 수를 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조차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수를 쓰긴 썼는데 그게 너무 어이없는, 그리고 누구나 다 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수라고 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그 무슨 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기리 막국수라는 가게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TV에도 자주 나오고 저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작은 막국수 집이에요. 8,000원짜리 국수를 팔아서 하루에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도대체 몇 그릇을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돈, 매출, 장사 기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식당 경영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고기리 막국수의 김윤정 대표가 이번에 쓴 책이에요. 사실 특별한 장사 기술이나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진 않아요. 다만 최근 힘들어하시는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멘탈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멘탈. 저도 이 진심에 대해서 여러 번 컨텐츠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10분의 영상에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윤정 씨의 책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느꼈죠. 역시나 답은 진심 경영, 기술보다는 정도라는 걸 말이죠.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고기리 막국수는 정말 평범한 가게예요. TV에 자주 나왔다고 하면 다들 유명한 가게인가 보네 라고 하는데, 유명한 가게는 맞죠. 하지만 처음부터 유명한 가게는 절대 아니었어요. 공치는 날도 있었던, 하루 한 그릇을 겨우 팔던 외진 시골의 흔히 말하는 동네 가게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루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스타 가게가 되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진심 경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진심 경영. 그 누군가는 진부하다, 또 그 소리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 내공이 한참 부족했을 때, 뭐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반응을 주로 보였었거든요. 저조차도. 김윤정 씨도 책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무언가 장사의 비법을 찾아서 기술을 찾아 헤맸지만 방법이 아예 없었다고요. 겪어보고 나니까,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윤정 씨는 사실 장사가 처음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남편분이 이자카야를 차려서 2호점까지 내는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수억 원의 빚을 지면서 망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시작한 게 고기리 막국수고요. 그만큼 처음 하는 장사가 운이 좋아서 이 대박을 친 건 아니라는 거죠. 고기리 막국수가 첫 가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국수를 팔자마자 손님이 몰려온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외딴 곳에 가게를 차려서 오히려 처음엔 파리가 날렸으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김윤정 씨가 쓴 책에는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딱 3가지예요. 이게 진심 경영의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는 장사뿐만 아니라 직장인,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크든 작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더더욱이요. 화려한 서비스보다는 정교한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진심 경영의 대카테고리인데요. 감이 좀 오시나요? 우선 첫 번째 정교한 진심 경영은 좋은 상권보다 중요한,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는 늘 상권 탓을 많이 해요. 특히나 식당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상권이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만 김윤정 씨가 이야기하는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라는 건 상권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상권이지만 남들이 몰라봐서 저렴한 곳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찾아오게 만든다면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죠. 고기리 막국수 흥행의 비결이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다는 아니지만 매번 시도에 시도를 거듭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컨텐츠 만드는 일을 계속 시도했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나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했을 때 했으니까 그렇지. 네, 맞아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져요. 다만 그걸 꾸준히 실행하기란 무척 힘들죠. 김윤정 씨 역시도 블로그에 처음 글을 올리는 과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가게 메뉴 사진을 올리고 나니까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서 고민했다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컨텐츠 생성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릴 게 없다고 생각해서 주춤은 했지만 오히려 다른 막국수 가게 사진들을 올렸어요. 아니, 우리 가게 사진을 올려도 모자랄 판국에 다른 가게 사진을 왜 올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컨텐츠의 범위는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제 뇌피셜이긴 한데, 다른 가게들의 사진을 올린다는 건 벤치마킹을 늘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맛과 서비스를 갖출 수 있는 가게겠구나 하는 스토리 라인이요. 실제 저희 지역에도 잘 되는 가게들의 SNS를 가보면 다른 가게들을 방문하고 느꼈던 후기들이 올라온 곳들이 많아요. 다른 가게의 장점을 벤치마킹 했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을까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생겨날 수 있겠죠. 과연 이게 진심 경영과 무슨 관계인지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컨텐츠를 꾸준히 올린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특히나 우리 가게 SNS에 다른 가게 사진을 올린다는 건 더 힘들어요.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어떤 의도로 글을 올렸는지 단번에 파악하죠. 다른 가게의 사진을 올렸다는 건 가봤다는 것이고, 그 가게의 장점을 벤치마킹 했으면 더 뛰어나진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앞서 나갔나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김윤정 씨는 블로그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는 이웃이 9,000명 정도이고 누적 방문자 수가 420만 명에 다다르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 수는 1만 7천 명 가량이고요. 놀라울 따름이죠. 진심이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컨텐츠를 꾸준히 올린다는 게 저도 해봐서 알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결과물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 어느 게 되었든 말이죠. 꾸준히 올리게 된다면. 두 번째 정교한 진심 경영은 단체보다 한 사람인데요. 단체보다 한 사람이라 또 진부한 소리 한다고 느낄 수 있는데, 고기리 막국수는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지금은 좀 더 확장을 했지만 테이블이 8개밖에 없었거든요. 작은 가게가 맞죠. 그래서 아예 단체 예약을 받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단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단가 높은 매출을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단체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사장님들이 많잖아요. 확실히 돈이 되니까요. 다만 고기리 막국수는 작은 가게였고 8개의 테이블에 단체를 받게 되면 다른 손님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저도 오래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식당이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체 예약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한다면, 그 식당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마음, 뭔지 아시겠죠? 물론 단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단체 손님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고, 이래저래 매출에 대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판단을 한 거죠. 또한 단체보다 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부분에서 진심 응대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를테면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인사, 계산을 할 때 나오는 멘트, 이 모든 것들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주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흔히 편의점에서 기계처럼 계산을 하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간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순간을 자주 경험해요. 식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억양으로 말을 건넬 것이고, 나에게 역시 그런다면 전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식당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친절함과는 조금은 종류가 다른 문제예요. 친절할 수는 있어요.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진심이라는 건 한 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쁜 와중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할 땐 오롯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 새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도 해야 되지만 이미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손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교한 진심 경영은 더 많은 사람에게 가는 길입니다. 수요 미식회를 비롯해서 고기리 막국수는 TV 출연을 참 많이도 했는데요. 특히나 수요 미식회 처음 방송을 타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역 식당에서 전국구 식당으로의 발돋움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었다고 해요. 출연 제의를 거부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 끝에 방송에 나가기로 하는데, 그 철저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존 손님들에 대한 배려였어요. 단골들에 대한 배려죠. 물론 100% 예전처럼 단골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식당이 바빠지면서 서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거죠. 실제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아예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2달 전부터 말이죠. 손님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일단 좌식으로 앉던 자리를 전면 입식으로 다 바꾸면서 테이블이 정리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녹두전이라고 메뉴가 있었는데 녹두전을 아예 메뉴에서 빼버렸어요. 과감한 결단을 한 거죠. 막국수가 메인이었지만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 늘 메뉴가 이것밖에 없나요? 하는 질문에 그나마 녹두전이라도 추천할 수는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예 빼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막국수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직원도 미리미리 충원을 해두고 맛에 변화가 생기지 않게끔 바쁘다고 빨리 내보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철저히 원칙을 지켰고요. 결과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매출이 200% 오르는가 하면 원칙을 지킨 탓에 그 다음 해에는 450%까지 매출 신장을 하게 돼요. 보통 TV에 나오게 되면 많이 팔리게 되고 많이 팔리다 보면 불만 어린 의견, 맛에 대한 본질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방송 이후에 몇 달간만 반짝할 뿐이고 다시 본래의 궤도로 회귀하게 되고요. 고기리 막국수는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몰려들었죠. 원칙, 진심 경영을 지킨 탓이에요. 물론 단골 손님들의 우려 어린 시선도 있었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김윤정 씨는 다가가서 진심을 전달했다고 해요. 오랜 단골 손님이 소외된 기분이 들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식객 허영만 씨가 올 봄에 백반기행을 촬영하러 고기리 막국수를 찾았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처음 방문은 아니었고 재방문이었는데 보통 이사하면 맛이 변하는데 이 집은 더 맛있어졌네 라고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되어서 확장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 맛이 변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유는 결국 진심 경영이고요. 자, 여러분, 정교한 진심 경영의 3가지 원칙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책에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파트들이 참 많아요. 식당을 굳이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이 사업을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대목도 많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진부한 말인 이 진심 경영, 그런데 이게 서비스직에서는 필수이자 영원한 법칙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기술들이 가미되면 좋겠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건 김윤정 씨가 이야기하는 고기리 막국수가 실천했던 진심 경영이 아닐까 싶어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많이 파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